조국 딸 조민에 대한 재판도 16일에 있었습니다. 이제 조민이가 부산대에서 이제 의사 자격증, 그러니까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 이 조민의 설명이랄까 해명이랄까 이걸 보면은 좀 기가 차다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그 동양대 표창장 아닙니까? 예, 예. 그거 뭐 저는 별건 아닌 걸로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고 어머니가 줘서 그냥 그 방배동 집에서 가져와 가지고 제출했다, 뭐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예. 조민 증인신문 했다는데 그건 제가 바로 잡아드리려고요. 예. 당사자 본인 신문이라고 그럽니다. 조민 씨는 원고고 원고기 때문에 그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당사자 본인 신문을 그 기자분들이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증인신문을 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그럼 원고가 누구지? 누가 이 청구를 했지? 그랬더니만은 그 내용을 보니까 당사자. 그러니까 본인이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당사자 본인 신문은 될 수 있으면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에도 보충적 증거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사자 본인 신문 딴 증거 하나도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내지 딴 증거에 보충해서 하는 거지. 그것만 독립적으로 증거로 삼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제가 혹시 시청자나 독자들이 오해할까봐 당사자 본인 신문인데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민 씨의 그 말에 전체적인 취지는 있죠. 동양대 표창장이 없어도 네. 내가 됐다. 충분히 점수가 충분히 됐다. 합격했다. 이 때문에 이걸 비록 잘못된 거지만 그걸 냈다고 해서 내 그러니까 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만한 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거죠. 예.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제가 하나 비유를 들어볼게요. 사법시험을 치는데 이 사람이 자기 그 점수 그 답안지만으로 60점이 우리 보통 60점이 넘을 수 있는데 60 한 2점 맞을 수 있는데 옆에 걸 좀 보고 좀 썼어요. 그러니까 64점 맞았어. 어차피 60점이 합격점인데.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을 합격 컨닝을 했잖아요, 분명히. 예. 합격 취소해야 됩니까? 아니면 놔둬야 됩니까? 취소를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공무원 뇌물 사건에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이 아무리 정당한 직무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돈을 받으면 공무원의 청렴성 유지 의무에 반하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뇌물을 받고 부정한 직무 집행을 해야지 처벌하는 게 아니고 그게 뇌물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가장 청렴성이 요구되는 게 입시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분노하는 게 병역하고 입시거든요. 교육제도. 여기서 조민 씨 말대로 자기가 그게 없더라도 의전원에 합격을 했는데 이게 뭐 문제냐 이 취지예요. 예. 그렇지만 이건 도덕성의 일종의 마비입니다. 그 자체 낸 것 자체로 비난받아야지 비난받고 의전원 입시에서 이게 취소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걸 내가 의전원 합격한데 점수가 충분히 넘었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으니까 낸 게 뭐 문제냐. 이거는 오히려 뻔뻔하다고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경심 씨 재판 2심까지 벌써 그게 결과가 물론 대법원 판결 아닙니다. 나왔어요. 조민 씨가 15등으로 합격했는데 16등 불합격한 거죠. 16등에 15명 뽑았거든요. 1.9가 차이였습니다. 문 닫고 들어갔네요. 조민이가. 그러니까 조민이가 자기 뒤에 문을 탁 닫았죠. 네. 그런데 1심, 2심 정경심 재판부는 이게 동양대 표창장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특히나 그 30명 중 제일 처음에 50몇 명인가 몇 명이 지원했는데 30명을 추렸거든요. 그때도 차이가 1점 얼마였습니다. 31등하고 30등하고. 이 때문에 조민 씨 할 말은 많겠죠. 자기가 어떤 주관적인 입장에 볼 때 이게 뭐 대수냐, 내 실력 그러니까. 충분하고 그렇지만요. 입시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영향을 안 미쳤다 하더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법시험 합격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컨닝 해가지고 64점 맞은 사람을, 컨닝 안 했으면 62점 맞은 사람을
놔둬야 되냐 이거죠. 제가 지금 그거는 그러네.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어떤 도덕적인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사람인데 있죠.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그런 컨닝, 부정행위를 통해서 사법시험을 갖다가 점수를 더 맞았다는 거. 물론 객관적인 합격 이 기준에 볼 때는 맞죠. 예. 실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도덕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의사들을 갖다가 일부에서는 뭐 의료 기술자로 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사에 대해서 엄중한 도덕심을 요구하거든요. 예. 그런 의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 자기 말도 다 좋다 이거예요. 그거 없더라도 합격했다 이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런 조민 씨 같은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지만 자기도 부정적인 거 알았어요. 제가 보니까. 알았겠죠. 방배동 집에 가니까 아니 진짜 표창장이면 표창장이면 동양대 가서 대학교- 받아야죠. 왜 집에 가서 봤습니까? 동양대 가서 그 학생들 전 모인 자리에서 예. 그다음 여러 명 표창장을 뭐 조민 씨 한 사람만 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만일 예. 정상적이었으면. 그렇죠. 그리고 그걸 왜 총장이 직접 전달하고 아니면 최소한 부총장이 직무 대리로 이 표창장을 수여해야지. 왜 엄마가 집에서 수여합니까? 그거는 조민 씨가 아무리 어리고 그때 고등학생이고 뭐 대학생이고 하더라도 어리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건 알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제출 안 해야죠. 그렇습니다. 제출 안 하고 만일 조민 씨가 아닌데도 합격했다. 그러면 우리 인정해 주죠. 그거는. 예. 그렇지만 조민 씨 이야기는 어떤 이런 사회의 최고 전문직들의 어떤 도덕심에 대한 마비 상태,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고 아주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뭐 언론한테 또 핑계를 댔더라고요. 언론이 허위 보도를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허세나 부리고 허영심에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으로 이미지를 형성을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또 자기 변명을 했더라고요. 조민 씨 같이 어떤 자기 본의 아니면 자존감 예. 이렇게 강한 사람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뭐 문제는 결국 의전원 취소 소송, 행정 소송에 예. 지금 관계 있는데 그거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평가해야 됩니다. 본인이 아무리 제대로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징표들이 우리가 조민 씨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행적을 보고 그분이 과연 제대로 잘 살아온 건지 아니면 도덕심이 상실된 상태에 살아왔는지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일반 평균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상식인 또는 네. 그 기준에서 볼 때 이게 과연 정당했나 부당했나 따지는 건데 조민 씨가 언론에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언론 때문에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파렴치하거나 네. 아니면 잘못 살아온 사람 평가된 게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억울하다는 거죠. 예, 억울하다는 건데 그는 조민 씨 자기를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죠. 제3자가 볼 때 어땠냐. 평균적인 제3자가 볼 때. 그때 볼 때는 누가 봐도 이거는 표창장을 갖다 잘못된 표창장을 받아야 그랬다는 거는 잘못 살아온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김어준 유튜브에도 얼마 전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얼굴을 다 드러냈지 않습니까? 나는 떳떳하다. 나한테 이렇게 비난과 재단을 하는 검찰, 언론, 정치인들은 자기 가족에 대해서 나처럼 똑같은 잣대를 대고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얼굴 다 내놓고 조국 전 장관의 딸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또 좀 비난을 받았지 그게 않습니까?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예. 예, 본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이제 어린 나이가 어린 나이도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하고 있는 말, 표현 같은 거는 아직도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예.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에게 향했던 화살이 자기한테 왔다. 나는 진짜 뭐 아무런 어떤 희생양,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그 잘못 때문에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건데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민 씨가 이렇게 해온 그걸 보면요, 본인도 이야기했어요. 내가 혜택을 받고 살았구나. 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어떤 자기 지지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걸 계속 내세우는데 저는 조민 씨가 설사 그런 생각을 일부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때문에 미친 어떤 많은 수험생, 아까 16등짜리 그분한테도 어떤 반성하는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근데 지금 와서 그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오로지 희생양이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는 그 16등 된 사람 또는 31등 된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를 한 번 더 주는 게 아닌가. 그분들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정유라가 그래서 예. 화를 많이 냈더라고요. 둘이 뭐 개낀 도끼니까 저는 뭐 크게 정유라 씨 말에 대해서 자기는 억울하겠지만 다 이랬죠. 그리고 뭐 고졸인가 중졸인가 중졸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됐죠. 근데 정유라 씨도 제 생각에는 물론 억울할지 조민 씨하고 비교해 보면은 할지 몰라도 그렇게 그런 이전 투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싸움판을 벌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조민 씨도 거기에 덧붙여서 조민 씨도 제 생각에 자숙하고 있는 게 자숙하는 태도라도 보이는 게 오히려 자기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좋은 것이다. 분야가 똑같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SNS를 보니까 그게 그런 소리 듣는 게 나는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 이러면 몰라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부전자전 뭐 이런 부전여전입니다. 부전여전인데 네.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조민 씨가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나오니까 팬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갖고 외모를 칭찬하고 마치 그 팬카페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독립투사의 딸이 돌아온 것처럼 뭐 잔다르크 비슷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막 또 칭송을 하고 있다네요. 아무리 그러니까. 뭐 조국 지지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태극기 부대도 있고 뭐 그쪽도 있지만은 이 여야를 막론하고 있죠. 이 팬덤 정치라는 게 결국은 정치를 망치는 거고요. 정치를 망친다는 건 결국 한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극단적인 정치계의 대립으로 나가고 그 극단적인 대립 속에는 결국은 민생을 위하거나 국가와 국익을 위한 어떤 정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팬덤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뭘 비난하냐 하지만 있죠.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그건 이상적인 병리 현상입니다. 미국에도 물론 트럼프 이후에는 병리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극단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공화당의 어떤 그 낙태 반대라든가 이런 현상에 완전히 편승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야죠. 미국은 대통령이 그렇게 좀 이상한 사람 들어와도 국가 전체의 어떤 그 구조가 그걸 정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잘못해도 워낙 국력이 강하니까 피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고 있죠. 말하자면 그 미국에 비해서. 이런 나라에서 정치권이 이렇게 그냥 팬덤 내지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달으면요. 국가와 국민이 손해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민 씨에 대해서 팬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병리적인 현상이다. 그게 결국은 지금 이재명 팬덤하고 다 똑같은 거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팬덤이 돼버리면은 시비, 그러니까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가리는 시비 그런 국제를 가리질 정치가 않아요. 그런 게 안 되고 맹목적, 종교가 돼버려가지고 맹목적이죠. 나는 그 조민 씨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는 조민 씨를 옹호한다. 그리고 조민 씨 말이 아무리 거짓말일지 몰라도 나는 그녀를 믿는다. 그게 잔다르크 아닙니까 일종의. 그런 게 있죠. 결국은 정치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 딸들도 개 부인이라고 제가 그랬나요? 하여튼 개 아줌마. 개 아줌마가 그래도 좀 이제 우리도 있죠. 아무리 저는 태극기 부대 비난합니다. 비합리적인 말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그걸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서 있죠. 시시비비는 가리고 그다음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말하고 그렇지만 이 조국 전 장관 때문에 딸이 희생된 거 아니냐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시시비비는 가려달라.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